경찰이 이 후원금, 성남FC 후원금이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했지만 제3자 뇌물 혐의 결론을 내렸다. 오, 이건 뭔 소리야? 이 제3자 뇌물 혐의,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에게 이제 적용됐었던 제목인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거기다가 경찰이 이걸 검찰한테 넘기면서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검찰한테 넘기면서 몇 가지 단서를 적었단 말이에요. 요런 거. 성남시장 측으로 흘러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요런 이야기들. 요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납치되어 있으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아십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이거 무조건 혐의 있는 걸로 만들어내라. 정부에서 위에서 그냥 압력을 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넘기는데 사실은 혐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대목이 좀 있어요. 요거를 한번 좀 여러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혐의 없음이었어요. 성남FC 의혹. 근데 뇌물 공여라고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요 기사를 좀 보면서 이상한 점을 좀 찾아내야지 됩니다. 자, 성남FC 의혹 보완 수사를 했거든요, 경찰이. 그러니까 한번 털었는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걸 검찰이 보강 수사해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래서 보완 수사를 마쳤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탈탈 털었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불송치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아니야, 다시 수사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혐의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어떤 죄목이 들어갔냐? 이재명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거예요.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 한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라는 겁니다. 두산건설 대표 A씨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성남FC 구단주죠.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2014년, 2016년 당시 두산그룹이 소유한 성남분당구 한 병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후원금 50억 원을 받은 혐의. 이게 뇌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최초로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증거 불충분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했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은 겁니다. 경찰은 뭐라고 얘기했나? 보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 자, 결국은 어떤 증거도 나오질 않았고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강제 수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인했어요. 기존 분당경찰서 수사 결과와 의견이 달라지긴 했지만 이렇게 결정을 했다.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 결국은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 윤석열 검찰, 한동훈이가 하는 짓이에요. 전부 다 진술을 의존해서 하는 겁니다. 정영신 교수, 최성애의 표창장 준 적 없다라는 진술 하나만 가지고 끌고 간 겁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누명을 쓴 것, 이것도 전부 다 진술을 토대로 조작을 해서 한명숙 전 총리를 누명 씌웠죠.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 그리고 기소. 이게 한동훈, 윤석열이 조작과 날조를 일삼는 방법이에요. 결국 이번 수사도 보십시오. 증거가 없어요. 근데 진술을 확보했대요. 진술 확보하는 건 얘네들한테는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검찰에게 겁없이 덤비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변희재가 있죠. 요즘에 변희재가 시원시원하게 윤석열, 한동훈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안혜욱 회장, 김건희가 줄리다. 이 머가리가 깨져도 김건희는 줄리다. 내가 직접 봤다라고 명확한 서면 진술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 결혼을 안 했어요. 가족이 없다. 자, 진술을 확보하는데 얘네들 쓰는 건 뭐냐? 가족을 털어요. 협박을 일삼습니다. 그런 증언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재명 국제 마피아파 조폭 연루설도요. 결국 그 당시에 있었던 회사의 어떤 회장 이 양반을 잡아놓고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유시민에게 했었던 그 레파토리 그대로 쓰려다가 이분이 그거를 응하지 않았거든요. 네 가족이 힘들어진다.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검찰 조사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가 있어서? 아니죠. 온갖 모욕, 수치심, 그리고 주변 사람들. 검찰이 하는 짓은 지금 악마가 하는 짓과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술을 확보한 것, 이걸로 재판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소해서도 안 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기소를 한다? 이건 오히려 검찰에게 죄를 물어야 되는 거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한 죄. 자, 여기도 진술 확보 말고는 별다른 증거가 추가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또 압수수색하고 다 했지만 나온 게 없어요. 보안 수사는 검찰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판단할 것. 여기서 경찰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목이 이거예요. 보안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하라는 대로 했고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면 경찰이 당시 후원금 계약을 체결한 성남FC 직원들이 거액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봤어요. 성남FC 내부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가 정상적으로 지급됐으며 해당 자금이 이 대표로 흘러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다가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돈 문제가 지금 지저분한 돈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자, 제3자 뇌물 공여라며 뇌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 근데 이재명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이 없어. 이 얘기를 언론한테 굳이 합니다. 이거 검찰이 까라고 하고 위에서 지금 압박하고 찍어 눌러서 어거지로 한 거다. 하지만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보면 성남FC 특혜 의혹, 이게 똥파리들이 처음에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성남시가 후원금을 대가로 두산건설의 신사업 건립 등을 위한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건데, 자, 2014년에 일어난 일인데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신사업 건립하기 위해서 분당의 한 병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줄 경우 성남FC 후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좋잖아. 두산건설이 거기 병원 부지 용도 변경 좀 해줘. 우리 신사옥 좀 거기다 올리게. 성남시가 보니까 어차피 지금 놀고 있는 부지인데 이거 하면 성남FC 후원도 해줘? 거기 개발되면 개발 이익 우리가 알아서 좀 잘 땡겨오면 노는 것보다 일자리도 생기고 성남시 이익도 생기고 성남FC도 운영하기 좋아지고 안 할 이유 없다. 9개월 뒤에 용도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산그룹 사옥을 거기다 올려요. 그 다음에 성남FC랑 두산건설이 광고 협약을 맺습니다. 성남FC는 두산 측으로 후원금을 받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검찰은 보안 수사를 요구했어요. 부산건설 본사, 성남FC 구단 사무실, 성남시청을 강제 수사하는 등 재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거 예전에 탈탈탈 털었던 거예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걸 다시 재수사하라고 한 겁니다. 자, 이재명 측은 세수익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업 유치 활동. 맞잖아. 뭐가 문제야?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면 문제되는 점을 찾을 수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 문제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죠. 놀고 있는 병원 부지. 병원이 들어서려고 했는데 멈춰버렸어요. 분당에 큰 병원들 많잖아요. 차병원도 있고 뭐도 있고 부지가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두산이 거기 들어오고 싶다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신사옥 우리 여기다 세우고 싶은데 용도 변경 좀 해주세요. 성남시에다가 한 거잖아. 성남시 입장에선 놀고 있는 부지에 저게 들어온 용도 변경해주면 두산이 본사가 들어온다고? 야, 이거는 좋은데? 자, 근데 성남FC 후원도 해준대. 자, 그러면 여기를 용도 변경해주고 거기에 대한 개발 이익들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주변에. 성남이 고스란히 그 이익을 두산에게만 줬다.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니까 지금 이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거기를 용도 변경하고 개발하면서 나오는 개발 이익들 관련돼서도 성남시가 일부 다 챙겨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뇌물만 나오지 용도 변경이라는 개발이 관련돼서는 이런 반구 얘기도 없잖아요. 이건 성남시가 잘 챙겨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남FC 후원 이거 하나 딱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용도 변경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권한을 행사할 때 맨입으로 그냥 해줘? 안 해주지. 맨입으로는 안 해줘. 보통은 시장이 그래서 뇌물을 직접 먹습니다. 친인척 회사를 동원해서 먹거나 그렇게 대부분 감옥을 가요. 용도 변경이라는 권한은 막강한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은 이 막강한 권한을 맨입으로는 안 해주긴 했죠.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이재명이 먹은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성남FC는 시민구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들어서고 축구 팬들이 이재명 시장을 엄청 좋아했어요. 이렇게 후원 유치도 잘해주고,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깃발 걸기 빵 한번 했어요. 시민구단끼리 성남FC랑 어디랑. 그래서 지는 쪽이 그 구단 깃발, 시 깃발을 걸어주기, 이런 것도 하고 축구 팬들이 이재명 시장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이 용도 변경이란 카드로 성남FC의 후원금도 땡길 수 있으면 안 할 이유 없잖아요. 일자리도 생기고 놀고 있는 부지 흉물인데 지역 활성화, 칭찬받아 마땅할 일을 지금 제3자 뇌물공여. 자, 그렇다면 이걸 봐야죠. 제3자 뇌물공여? 그럼 제3자와 이재명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박근혜와 최순실. 최순실이 먹은 게 박근혜가 먹은 거나 똑같은 거다. 경제 공동체다라는 논리로 박근혜를 구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FC가 50억을 먹었는데 성남FC와 이재명이 경제 공동체라는 관계가 성립이 돼야 제3자 뇌물 공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과 성남FC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보안 수사는 검찰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판단할 것이다. 경찰이 발을 뺀다. 그리고 안 해도 될, 언론에다가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했다. 이게 뭐냐? 후원급 계약 체결할 당시 성남FC 직원들이 거액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의혹은 문제가 없다.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가 정상 지급됐고 해당 자금이 이재명으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제3자 뇌물 공여다. 이거예요. 성립이 됩니까? 이걸로 기소할 수 있을까요? 기소 못하죠. 이거 그냥 엄플입니다. 엄플. 검찰이 이걸로 기소할까요? 분위기 보고 할 겁니다. 지금 이거는 기소할 감이 아니에요. 기소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런데 분위기 보고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만은 않을 거다. 왜냐? 판 돌아가는 게 심상치가 않거든요. 지지율은 계속 빠지죠. 나라는 거덜나고 있죠. 이재명을 기소하고 이재명을 감옥에 넣으면 지지율이 폭등할 거다? 그렇게 안 될 거란 말이죠. 이재명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분위기는 더 험악해질 거란 말이죠. 김건희 특검 이야기 나올 거고. 자, 이렇게 무리한 기소를 하면요, 민주당과 이재명 측은 딱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검찰 못 믿겠으니까 그거 지금 이거 뇌물공여 성남FC 의혹 이재명 특검 김건희 특검 같이 가자. 같이 갑시다. 계속 던지면 돼요. 이슈가 그쪽으로 번진단 말이죠. 김건희 특검으로 이슈가 더 번질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이거 무리하게 기소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 이건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제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냥 언론 플레이, 이재명 악마화, 나쁜 놈 이미지 만들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쉽게 기소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진짜 바보 똥멍청이가 아닌 이상 이 사건으로 기소는 못해요. 재판으로 가면 100% 집니다. 증거가 없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 진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술 의미 없어요. 이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돈의 흐름에 이재명이 연루된 것, 두산건설이 성남FC에 50억을 후원한 걸로 이재명 근처로 그 돈이 흘러간 걸 찾지 못했다. 경찰에서 언론에게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던졌다는 것,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